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사용 사례를 위주로 하는 게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좀 더 그 귀중한 시간에 유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 사실 그 옵시디안 뭐 헵타베이스 그래 있어 보이는 거 알겠고 좋아 보이는 거 알겠어. 근데 왜 달라져야 되는가?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 꼭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지금 뭔지 아시나요? 이 사진? 문명 정답입니다. 네. 문명이라는 게임 화면이에요. 문명이라는 거는 인류의 문명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관심 가지는 그 젊은 아이들이, 네, 게임을 하면서 어떻게 발전했고 어떻게 성장해서 세계 정복을 하는 게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술의 발전이에요. 누군가는 활을 쏘고 있는데 누군가는 총을 쏘고 있어요. 그러면 싸움이 안 되겠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사용 방식은 성냥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하고자 하는 거는 라이터입니다. 그 정도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앞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미래 세계 인재,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필수 역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시간과 여러분들의 시간을 모아서 이 자리를 만든 거예요. 꼭 생각이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에, 네, 라는 생각이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산성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생산성에 굉장히 유명했던 할아버지가 한 명 있었어요. 그 니클라스 루만이라는 독일 아저씨인데요. 돌아가셨고요. 사회학자인데요. 그 대학원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한 친구들을 전혀 괴롭히지 않고 혼자 스스로 책과 논문을 무수히 많이 작성했던 아저씨예요. 이 아저씨가 작성했던 책이 4, 50권 정도, 논문이 한 400편, 500편, 대략적인 수치로 말씀드립니다. 그 아저씨가 왜 유명했냐? 이 아저씨가 노트 정리를 너무 잘한 거예요. 물론 이 아저씨가 파이썬 코드를 돌린다든지 뭐 통계를 손으로 계산한다든지 하는 학문은 아니었어요. 이 아저씨가 공부했던 또한 했던 학문의 특수성도 당연히 반영이 되어 있었겠지만, 이 아저씨가 유명했던 거는 노트를 너무 멋있게, 아니에요, 글씨도 개판이었어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대단하다라고 얘기할 만큼 잘 정리를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아저씨가 정리했던 건 거의 한 A6 정도 사이즈 되는 노트에다가 하나의 주제별로 노트를 테이킹한 거예요. 그래서 막 노트를 작성하면 각 여기다 쓸 수 있는 내용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실은 한 주제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문단으로 치면 한 문단 정도에 대한 내용인데, 그렇게 한쪽에다 작성을 하고 뭐 뒤에다가, 물론 용도마다 좀 다르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뒤에다가는 이 노트가 어디 책에 속한 어느 오거나이제이션 시스템에 속한 내용인지, 혹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노트랑 연결되는지, 뭐랑 관련이 있는지, 이 개념을 알기 위해서 다음 걸 보시오라는 내용도 적었던 거예요. 옛날에 우리 퀴즈북 같은 거 보면은 다음을 풀면 3페이지로 가시오, 5페이지로 가시오. 기억하시나요, 그런 거? 나는 그런 책이 있었다. 라고 웃으시는 아저씨들이 계신데요. 네. 그런 책들을 그 실제적으로 구현을 해 놓은 거예요, 이 아저씨가. 그 아날로그 시스템으로 디지털 툴을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이것들은 그 보면은 그러면 박스마다 하나의 큰 토픽별로 주제들이 정리되어 있고, 근처에 있는 노트들은 같은 맥락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패션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패션의 역사라면 역사 중에 뭐 서양의 역사, 동양의 역사,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겠죠. 혹은 패션을 하는 뭐 유명인, 그 유명인의 어떤 뭐 특수한 작품들, 뭐 이런 작품에 대해서 뭐 몇 세기 작품, 어느 시대 작품, 이런 식으로 중요한 주제들을 토픽으로 나눠 놓고 정리되고 연결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패션을 공부하다가 갑자기 사회 체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패션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가 않을까? 이렇게 하면은 뭔가 다른 분야에 있는 개념들을 연결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아날로그로 해 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저씨가 가지고 있는 박스가 그 독일의 박물관에 전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엄청난 박스 시스템이, 이런 것들을 현대에서는 쓰느냐? 쓰죠. 우리 도서관 가면은 책 빌리죠. 책에 번호 써 있잖아요. 그 듀이 십진분류법에 따라 가지고 600번대 사회과학, 100번대 뭐 철학, 이런 식으로 막 다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어떤 지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시스테믹한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그렇게 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병원 같은 데 가도 우리가 뭐 차트 같은 것들 보면 환자 차트에 정리가 되어 있죠. 어느 몇 세 환자고 어느 그 사고를 당해서 들어왔고 어떤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으며 얼마만큼 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있고 어떤 치료 과정에 있고 주치의는 누구고 담당 간호사는 누구고, 뭐 이런 식으로 정보가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들이 다 그런 시스템 하에 정리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그런 일을 잘했기 때문에 연구 성과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혹자는 이 아저씨를 "악마와 거래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대단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사실은 이 아저씨의 이론을 차용해서 제 박사 논문을 쓰고 있고 저도 열심히 알아가고 있는 아저씨입니다. 네. 어 뭘 해야 되냐? 내가 그럼 뭘 정리해야 되냐? 고양이 밥 주는 거 혹은 내 게임할 때 공략집 스크랩해 놓은 거 맛집 리스트는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그 지식 시스템에는. 물론 우리가 접근 가능한 그 용이성의 정보 수준으로는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하지만 이거를 내가 10년 뒤에 기억해야 될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어떤 백종원의 레시피를 막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막 전사해 가지고 정리해 놓지 않잖아요. 찾아보면 되잖아요, 유튜브에서. 예. 그러니까 정보의 접근 가능성과 퀄리티에 따라서 그 수준이 좀 나눠져야 된다. 그래서 이 유니콘이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그 원래 물리학과 출신이에요. 저는 물리학을 전공했고 석사까지. 그리고서 그거로 군대를 가서 이제 모든 동기들이 이제 다 그 군대 그 병역직내 마치고서 취업하고자 할 때 '난 뭐 할까?' 생각을 하던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것저것 다 잘하는 사람은 내가 유일한데?' 군대 훈련소 가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석박사들 다 모여 있는데 다 물리로 치고 뭐 생명과학 뭐 어디 뭐 테크놀로지 뭐 치면은 다 막 98점, 99점, 96점 막 이래요. 근데 저는 물리가 98점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 다만 한 94점 정도는 됐었다. 나름 그래도. 근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봤더니 이 다른 아저씨들은 막 60점대인 거야. 개판인 거야. 막 뭐 운동 개판, 노래 못해, 기타 못 쳐, 게임 못해, 뭐 인간관계 못해, 말도 이상하게 해. 막 딱 그런데 나는 80점씩은 할 수 있겠는데 어떤 것들은 90점인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영역을 융합된 영역으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과학기술 쪽에 있는 사람들은 남의 말을 더럽게 잘 안 들어요. 왜냐면은 우리 그 경영대에 있는 사람들은 사범대에 있는 사람들 뭐 어디 뭐 사회학과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는 척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의 학문 범위가 어느 정도 엮여 있거든요. 근데 제가 나왔던 물리과만 봐도 옆에 연구실에 있는 교수님의 연구 내용을 우리 지도 교수님이 몰라요. 왜냐면은 이게 너무 그냥 그것만 깊어요. 되게 특정된 분야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남의 말 잘 안 들어 가지고 '아 이런 사람들 남의 말 좀 듣게 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전공을 바꿨고 저는 교육공학이라는 HRD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사람들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학문을 지금 박사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데이터 사이언스도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 수학과 통계에 잘했어요 나름. 물리과 나왔으니까 적당히 하긴 했겠죠.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한 사람들만큼은 아니더라도 MIS나. 근데 내가 이 과에 오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하면 돈 되겠는데?' 하는 세 가지의 영역이 겹쳤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잘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과 돈 되는 거를 특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투자해 줄 수 있는 마켓이 있느냐 혹은 네가 스킬을 가지고 있느냐 익스퍼티를 가지고 있느냐 혹은 네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세 가지 질문을 항상 던지시고 그것에 모든 것에 다 연관되는 교집합을 찾으셔서 그거를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이 인적자원 개발 분야의 데이터 과학이었고 지식 관리였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그 중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정리해야 한다 할 때 되게 쓸데없는 것부터 정리하기 시작할 때가 많아요. 오늘 뭐 무슨 생각을 했고 뭐 어떤 것들을 샀고 담배를 뭐 몇 개 피웠고 좋아요. 그런 것들 하루하루 트래킹하는 거 너무 좋고 대단한데 10년 뒤에 궁금하진 않아요. 예. 제가 나중에 다시 열어봤을 때 '이걸 꼭 다시 봐야 되겠다.'라는 정보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꼭 특정하셔서 정리하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이었고 데이터 과학으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전통적인 통계와 요즘 핫한 통계가 있어요. 전통적인 통계는 모델에 디펜던트한 방법이어서 다 이론적 어떤 사회학자 어떤 뭐 경영학자가 만든 이론에 기반해서 "이건 이럴 거야. 저건 저럴 거야." 해서 물론 데이터로도 검증을 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인퍼런스라고 해요. 그리고 요즘 핫한 AI 우리 MIS 전공 우리 서울에서 좋은 학교 다니시는 우리 MIS 전공 선생님이 한 분 와 계시는데 네. 그런 분야에서 보통 많이 하는 게 프레딕션 방법이죠. 머신러닝 쪽 알고리즘 데이터 마이닝하는.
텍스트 마이닝도 하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르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도 '난 그럼 어디서 중간을 갈 수 있을까?' 저는 양쪽 다 관심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그 통계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많이 연구를 하다가 논문도 많이 쓰고 그러다가 이제 김종호 교수님 우리 여기 김종호 교수님 연구실도 있죠. 랩들 아닌가요? 안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김종호 교수님 수업을 한번 들었어요. 그 과정 중에 한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게 있다니. 네. 그때는 R로 했었는데 지금은 R과 파이썬을 다 같이 공부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그 영역들을 두 가지 보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 영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지식 관리 영역 중에서 이 프레딕션 기반의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면서 인퍼런스에서 가져올 수 있는 논리 구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라는 걸 요즘 공부하고 있어요. GNN 쪽으로 이 날리지 그래프를 어떻게 시각화해 가지고 표현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제를 선택하고 더 딥다이브 하면서 공부해 나갈 때 혹은 노트 테이킹을 할 때 어 꼭 1 아니면 0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캐치할 수 있는 걸로 해야겠다라는 노트 테이킹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심슨스 패러독스라고 이제 데이터 과학 분야에서 유명한 예시가 있는데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어 우리가 레벨을 높여서 보면 다른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 "밥을 많이 먹으면 공부가 잘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담임 선생님이 수학 쌤이야. 그럼 다르더라.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 네스티드 이펙트라고 해 가지고 그룹으로 묶어 놓으면은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그래서 다른 관점이 필요하다. 우리가 하고 있는 노트 테이킹도 어떨 때는 폴더로 접근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태그로 접근해야 될 때가 있어요. 혹은 태그와 유사한 다른 라이브러리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메타데이터를 정리해 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다른 레벨에서 그 데이터를 봤을 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헵타베이스라는 마인드맵 같이 생겼던 그림으로 되어 있던 프로그램 보여드렸는데 이거를 통해서 데이터를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윈도우 탐색기 파인더를 켜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겠죠. 혹은 뭐 노션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접근 방식이 다 다르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은 보통 이렇게 발전을 해요. 그래서 기존에 일어났던 사실을 기술하는 거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혹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 혹은 내가 질문하지 않은 어떤 거를 알려주지 않을래?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데이터 분석에만 국한된 질문들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지식을 정리하고 노트 테이킹을 할 때 기존에 있던 일들을 정리하는 게 1단계예요. 그리고 그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분석해서 내용을 쓰는 게 그다음 단계인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왜 혹은 그다음에 일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예측하는 게 그다음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 앞에 있는 3 단계 정도만 해도 충분하죠. 그다음 단계부터는 AI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 노트 앱 옵시디언은 AI의 도움을 받기 굉장히 쉽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지식들 연결하면 좋을지, 내가 모르는 게 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목적이 일단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목적에 맞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겠고, 그럼 나의 논리가 세워지겠죠. 그 다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평가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걸 정리해서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6 단계 정도로 데이터 마이닝 차트를 가지고 노트를 설명하고 있는 구요안을 보고 계신데요. 네. 다들 잘 이해가 되시죠? 적절하게 리뷰를 하기 위해 헵타베이스로 돌아와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뭔가 그 지식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성장하는 단계에 있을 때 그 적절한 프로세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난 사람 그러면 비즈랩에서 난 랩장이야. 난 뭐 회계 담당자야. 혹은 뭐 어떤 교수님과 만나고 우리의 지도 교수님은 이분인데 내가 듣는 수업의 교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러면 내가 듣는 정보들의 소스들이 막 정리되잖아요. 우리 대학생 때. 혹은 학회에 참석해 있어. 그래서 우리 학부 학술제 같은 거를 뭐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듯이 내가 받아들이는 정보 소스의 인풋들을 쭉 리스트업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다 보면 이것들이 어떤 결로 정리돼야 되는지가 나올 거예요. 저는 그거의 3가지 결이 연구와 프로젝트와 강의였어요. 그래서 이거 3가지가 구현이 목숨 걸고 있는 3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시스템이 다 연구와 프로젝트와 강의예요. 제 탐색기에 들어가도 프로젝트와 강의와 연구가 이렇게 맨 앞에 태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맥에는 파일 시스템에 태그를 제공해 가지고 저는 보통 이렇게 그 폴더로 보통은 연구와 프로젝트와 강의를 정리를 해 놓고 태그를 달아요. 그 액티베이트 되어 있는 것들은.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그래서 고런 식으로 자료를 분류하고 있다.